일본 보수당의 대표가 후다 나오키인데 아베하고 가장 친했던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이 시미다 요이치, 원래부터 아베 쪽의 국제외교관계의 핵심 브레인 5인방에 들어갔었고, 이 시미다 요이치는 일본 내에서 트럼프 지지자이자 이제 트럼프 통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본 보수당을 만들었는데, 기시다 정권이 아베와 트럼프 때 했던 이 일본에 나가는 방향을 다 망가뜨렸다. 기시다와 바이든과 윤석열이라는 이 악의 축 3명이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만들어서 러우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짜 충성스러운 아베 지지층만 다시 모아서 만든 게 일본 보수당입니다. 그 일본 보수당은 이번에 3석을 얻었어요. 거기서 시미다 요이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이 정당은 트럼프 노선이다 보니까 시미다 요이치는 러우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일본은 거기 왜 끼냐.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해먹으려고 벌인 전쟁에 거기 일본이 왜 일본 세금 갖다 주면서 걷다 끼어들어가냐. 기시다를 엄청 비판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내각 때부터 트럼프 쪽과 워낙 깊은 관계들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쪽과의 이 관계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시바 정권이 과반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반을 채워서 정권을 연장하려면은 군소야당을 더 끌어모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누굴 끌어모을 거냐? 자민당이 다시 집권을 하려면은 더군다나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버리면은 그 트럼프 노선을 따라가는 일본 보수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하고 어긋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어떤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본은 따라갑니다. 바이든 노선을 따라갔던 그 일본 내 세력이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일본의 연립 정권은 누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까? 3석밖에 없어도 트럼프 노선을 따라왔던 일본 보수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역 의원으로 일본 의회에 입성한 시미다 요이치는 차기 일본 정권의 외무장관이 될 수도 있고 외무장관이 안 되더라도 미국 트럼프와 정권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정계에 거의 엄청난 실력자로 들어서는데 이 시미다 요이치가 우리 미디어워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8월 달에 이 윤석열이 법원을 통해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할 때 바로 시미다 요이치와 니시오카 스토무 등등이 일본 16인의 지식인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변인재 구속 안 된다. 태블릿 감정해야 된다. 이 성명서를 내준 거거든요. 윤석열이 그렇게 일본에다가 이 국익을 갖다 퍼주는데도 윤석열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본의 16인의 지식인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시미다 요이치는 국제관계학 교수인데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기는 진실을 기반으로 활동하겠다. 자기가 오직 앞세우시는 건 진실이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윤석열은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자라는 진실을 미디어치가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우리는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 사람들 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조작 고발도 잘 알고 트럼프하고도 가까운 일본의 정치 세력이 이제 도쿄에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지금 일본을 얼마나 믿고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저거 한국 돈으로 한 몇십 조는 퍼준 겁니다. 일본한테. 자기가 아무리 코너에 물려도 일본 애들은 날 지켜주겠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진실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뭉쳤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오히려 일본에서부터 두들겨 맞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일본 애들이 윤석열 벗겨먹을 거 다 벗겨먹었어요. 더 벗겨먹을 건 독도 하나인데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독도까지 퍼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먹어치운 겁니다. 사실 따지면 일본 애들 다 먹어치우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리를 하겠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건 윤석열 정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트럼프 정권은. 그럼 일본에서는 트럼프와 가깝고 미디어치와 가까운 정치 세력인 딱 일본 보수당 시미다 요이치가 중심에 서가지고 싹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마지막 남은 방어막까지 무너지고 있다. 일본 방어막. 일본이 지금 납북자 문제를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못 풀고 있는데 무조건 외교관계 제1순위로 놓는 게 이 문제고 아베가 지금 일본의 정치적 리더가 됐던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1순위로 뒀기 때문이에요. 일본 납북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김일성이하고 조총련이 한 짓 아니에요. 일본 납북자 문제는. 매금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일성하고 조총련이 납치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일본 보수의 적은 누구예요? 김일성 왕조하고 조총련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돌려보내잖아. 아직까지 지금. 일본 보수층이 얘기한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린 제1급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김일성 왕조가 한반도 전쟁 벌였을 때 그 김일성 왕조의 하수인들은 조총련을 끝장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게 왜 혐한론입니까? 조총련이 우리가 같아요?
이게 왜 혐한 논자냐고. 우리는 뭐 나중에 통일 문제 때문에 조총련에 뭐고 우리 민족을 하다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일본 보수 입장에선 김일성과 조총련은 정말 악의 축이야. 자기 국민들을 데려가서 몇백 명을 죽였을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걸 얘기한 게 왜 혐한 논자라고. 김일성 왕조 논자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왜 혐한 논자라고. 혐한 논자가 미디어체 태블릿 범죄 조작 주장에 힘을 싣고 그렇게 일본에다가 퍼주는 윤석열을 규탄합니까? 이게 혐한 논자입니까, 이게? 근데 난 지금 한국 언론들 정말 태블릿 조작 보도 아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트럼프나 일본에 대한 글 쓰는 거 보면요, 정말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